70이 넘은 한 아버지가 요양병원 창가에 앉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나? 경기도 어느 요양병원 이야기입니다. 72 김정남 씨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입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등록금을 내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을 했고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면 자신은 대충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각자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김정남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 그런데 그때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한쪽 몸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김정남 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몸의 자세를 바꿔주고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정남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정남 씨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너무한 것 아닌가?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정남 씨의 자식들이 나쁜 사람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들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많은 부모들이 노후에 이런 외로움을 느끼게 될까요? 왜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마음 한편에 이런 허무함이 찾아오는 걸까요? 오늘 저는 조금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노후가 왜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지, 그리고 왜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부모들이 노후에 겪는 가장 흔한 감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이 왜 점점 외로움으로 바뀌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노후에 같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자식이 언제 전화할까? 이번 주말에는 혹시 올까? 명절이 되면 얼마나 있다 갈까? 이런 생각을 하며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기다림이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식이 보고 싶고 손주가 보고 싶고 가족이 그리운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다림이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연락이 없지? 내가 먼저 전화해야 하나? 내가 전화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다가도 결국 전화를 걸게 됩니다. 신호가 가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좀 바빠. 아버지, 나 회의 중이야. 조금 이따 전화할게. 그리고 전화는 끝납니다. 그 짧은 통화가 끝난 뒤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게 됩니다. 서운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서운함을 바로 말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괜히 예민한 건 아닐까? 자식들도 바쁜데 내가 괜히 그런 건 아닐까? 그렇게 마음속에서 한번 삼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식이 집에 왔을 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괜히 잔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오래된 서운함이 갑자기 터지기도 합니다. 자식은 이유를 모릅니다. 부모는 더 서럽습니다. 사실 많은 부모들이 이 과정을 겪습니다. 통계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60이 넘은 부모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연락 횟수와 방문 횟수였습니다. 내가 더 사랑했는데 왜 내가 더 기다려야 하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식이 나빠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자라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하루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지 삶이 바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삶이 자식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그 차이는 점점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기다리고 자식은 바쁘고 그 사이에서 서운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결국 손님이라고 말입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낳고 내가 키웠는데 손님이라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라는 말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손님은 반가운 사람입니다. 올 때 기쁘게 맞이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갈 때는 웃으며 보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손님은 원래 떠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비슷합니다. 내 품에서 자라는 동안은 가족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입니다. 문제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자식은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부모의 마음은 아직도 예전의 자식 모습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이 왜 부모와 자식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지 그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이 부모와 자식 모두를 힘들게 만들까요?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으니 노후에는 자식이 나를 챙겨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입니다. 이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관계에서는 이 기대가 조금씩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자식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담이 생깁니다. 부모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대하지만 자식은 책임의 마음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그저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일 뿐인데 자식은 또 전화 못 받으면 서운해 하시겠지 하는 마음이 먼저 떠오릅니다. 부모는 함께 밥 한 끼 먹고 싶은 것뿐인데 자식은 이번 주에도 못 가면 또 마음 상하시겠지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자식을 붙잡으려고 할수록 자식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는 것, 이것이 부모와 자식 관계의 가장 슬픈 역설입니다. 사실 자식은 부모를 미워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자식들은 예전 같지 않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한 동네에서 평생을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장도 가까웠고 가족이 모여 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자연스럽게 가까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직장은 멀리 있고 생활은 바쁘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기대고 있다면 이 변화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얼마나 살았는데 하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반복되면 관계는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자식이 오면 반가움보다 서운함이 먼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말하지 않아도 표정과 말투로 전해집니다. 자식은 그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게 만드는 힘은 무엇일까요? 의무일까요? 책임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존경입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때 자식은 그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계속 기대고 의지하는 모습이 많아지면 자식의 마음은 사랑보다 걱정과 부담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후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부모에서 자식이 존경하는 부모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경제적 독립과 감정적 독립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부모들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중요한 변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왜 노후에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부모들이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현실적이어서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평온을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기대기 시작하면 관계는 아주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자식이 매달 용돈을 보내주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함께 생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조금씩 변합니다. 부모는 점점 눈치를 보게 됩니다. 괜히 자식에게 섭섭한 말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혹시라도 자식 마음이 상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기 시작하면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74 이명자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명자 씨는 몇 년 전까지 막내 아들에게 매달 용돈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괜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명절에 아들 집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가기 미안해서 무리해서 선물을 사게 됐습니다. 때로는 그 선물값이 받은 용돈보다 더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명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용돈 안 받아도 된다. 내가 내 눈치를 보고 싶지 않다. 아들은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명자 씨의 말투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아들이 먼저 전화를 더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담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엄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고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당당함을 지켜주고 자식의 마음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경제적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 독립입니다. 이것은 많은 부모들에게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하면 하루가 기쁘고 연락이 없으면 하루가 서운해집니다. 이런 마음이 반복되면 부모의 하루는 자식의 연락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대구에 사는 73 박정숙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박정숙 씨는 매일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외롭고 두렵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식들도 전화를 잘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화 통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바쁘다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박정숙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너무 자식한테 붙어 있으면 자식들이 힘들어한다. 그 말이 처음에는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박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동네 그림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집 밖으로 나가 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그림이 재미있어졌습니다.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삶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박정숙 씨는 그림 이야기와 동호회 이야기를 한참 했습니다. 그날 전화는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 갈게. 같이 밥 먹자. 전화를 끊은 뒤 박정숙 씨는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놓아주니까 자식이 다시 오네? 감정적 독립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기쁨을 자식이 아니라 내 삶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맛있는 밥 한 끼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일 수도 있고, 동네를 천천히 걷는 산책일 수도 있습니다. 내 하루가 나 스스로 충만해지면 자식의 전화 한 통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식의 삶에 대한 간섭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부모의 간섭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노후에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식의 삶에 대한 간섭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부모의 마음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식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손주를 키우는 방식이 괜찮은 걸까? 며느리나 사위가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간섭은 대부분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모의 마음에서는 사랑이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는 76 김순례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순례 씨는 아들 부부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 김순례 씨는 자주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손주가 너무 예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손주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밥 먹는 시간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반복되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기 시작했고 아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난처해졌습니다. 결국 몇 달 뒤 아들 부부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김순례 씨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냥 입을 다물 걸 그랬다. 내 방식이 맞다고 해도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었다. 여러분, 자식의 집은 자식의 집입니다. 부모는 손님입니다. 손님은 주인의 방식을 존중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오래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식 없이도 즐거운 나만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는 이른한 최한수 씨는 퇴직 후 3년 동안 주말마다 아들 집에 가서 손자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를 보는 것이 기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저희가 많이 바빠서 당분간 주말에 못 올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최한수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퇴직 후 3년 동안 자신만의 삶을 거의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사진 찍기를 시작했습니다. 중고 카메라 하나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사진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눈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골목 풍경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지역 사진 공모전에 출품했고 작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아들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그날 두 사람은 오래 통화를 했습니다. 최한수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사는 사람이 되니까 자식이 나를 더 반갑게 대하더라. 여러분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손님입니다. 올 때 반갑게 맞이하고 갈 때 웃으며 보내고 오지 않는 날에는 내 삶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 그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가장 오래 따뜻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고 계십니까? 그 기대 하나만 오늘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청춘의 선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